천동의 동쪽으로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로 이어집니다. 남쪽으로는 신림동이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천동의 서쪽으로는 구로, 대림이 있습니다. 천동의 북쪽으로는 상도동, 흑석동, 여의도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핵심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게 동이에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핵심 노선 딱 하나만 고르면 어떤 게 될까요? 수도권 지하철 잠깐 설명드리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고 수인분당, 공항, 자기부상, 경의중앙, 에버라인, 경춘, 신분당, 의정부, 경강, 우이신설, 서해, 김포 골드, 그리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23개 노선이에요. 그 중에서 다 없어지고 딱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어떤 걸 남기시겠어요? 아니, 우리 동네 주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수도권 서울에 딱 하나 노선을 남긴다면? 그렇죠. 바로 서울 순환선 지하철 2호선이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뱅뱅뱅뱅 도는 순환선이에요. 그 2호선 중에서도 서울 남부권을 지나가는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이 포함된 동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봉천동 검색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봉천동이고요. 특이하게 생겼죠? 봉천동의 동쪽으로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로 이어집니다. 남쪽으로는 신림동이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봉천동의 서쪽으로는 구로, 대림이 있습니다. 봉천동의 북쪽으로는 상도동, 흑석동, 여의도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핵심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게 봉천동이에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천동의 크기가 몇 제곱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봉천동 크기를 제가 여의도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봉천동이고,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죠. 서울에 있는 섬이고, 근데 여의도가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짠! 여의도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올려놔 보면 정말로 똑같이 생겼죠? 여의도 고구마를 봉천동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 노란 게 봉천동이고, 짠! 여의도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대충 봐도 여의도보다 훨씬 크네요. 봉천동 위에 고구마를 하나 올려놔 보고 조금 돌려놔 볼게요. 고구마 하나, 그대로 고구마를 복사해서 고구마 2개 하고도 많이 공간이 남았죠? 고구마를 하나 더 복사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맞춰놔 보면 어때요? 고구마 3개죠? 봉천동은 여의도 고구마의 3개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기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구마 크기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 무슨 땅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봉천동 핵심지와의 직선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3배 크기나 되니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2호선 봉천역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봉천동에서 여의도까지 직선거리 4.13km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번엔 봉천동에서 강남 교대역까지 직선거리 6.28km 나오네요. 이번엔 봉천동 봉천역에서 일자리가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직선거리 3.7km 정도 나옵니다. 광화문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봉천역에서 서울특별시청까지 직선거리 9.7km 정도 나옵니다. 수도권 핵심지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게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엔 지하철 교통편 한번 보겠습니다. 2호선 봉천역 이쪽에 있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봉천역 출발해서 2호선 강남역까지 소요시간 15분입니다. 환승 없고요. 약간 놀라셨나요? 봉천동 저 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강남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소요시간 15분입니다. 이번엔 봉천역 출발해서 일자리 기업이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또 놀라셨나요? 소요시간 6분 거리예요. 남편 직장은 강남, 부인 직장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면 봉천동 정말 살기 좋겠죠? 자, 이번엔 봉천동 출발해서 대한민국 금융도시 여의도역까지 1회 환승에 소요시간 26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지하철 교통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엔 봉천역 출발해서 광화문권 충무로까지 한번 가볼까요? 환승 1회 소요시간 31분 걸립니다. 어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지하철 2호선을 남겨놓아야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하철 노선도 보니까 조금 알 수 있겠죠? 수도권 지하철 핵심 노선이 2호선이에요. 과거에 봉천동은 이미지가 참 안 좋았습니다. 바로 판자촌 때문인데요. 1960년대부터 청계천 등에서 이주민들이 봉천동 쪽으로 몰려왔어요. 5평에서 10평짜리 무허가 주택들을 요 봉천동 언덕배기 쪽에 지으면서 판자촌, 달동네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겨버렸습니다. 길도 너무나 많이 좁았고 진흙탕도 많아서 장어 없이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요 현대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오르막길이고 국사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터널이 없었어요. 요 국사봉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대가 높은 곳인데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빌라촌이 형성돼 있죠. 요 주변 쪽으로 불법 판자촌들 달동네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이 달동네 판자촌 자체는 다 없어졌는데 이게 아파트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빌라들이 많이 형성되었어요. 빌라들이 정말 많은데요. 빌라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위성 사진에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막 꽉꽉 차 있는 거 있죠? 이거 자동차 아니고 빌라예요. 빌라. 봉천역 위쪽으로 이쪽 다 빌라고 신림역 위쪽으로 여기 다 빌라입니다. 2호선 라인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 청룡동 쪽인데 이것도 다 빌라예요. 서울대 앞에까지 이거 다 빌라고 서울대 입구역 위아래 좌우 다 빌라촌이고 낙성대까지도 다 빌라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와, 엄청나죠? 이 넓은 땅들이 다 빌라로 꽉꽉 차 있는 게 현재 봉천동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땅이 넓은데 눈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몇 개 보이시나요? 이쪽에 단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조금 보이고 뭐 별로 없죠. 이렇게 땅이 큰데 전부 빌라촌입니다. 땅이 크니 인구가 많은 것은 맞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강남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데 이쪽이 다 고층 아파트들로 좀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2호선 라인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교통 핵심 지역 쪽에 공급이 쭉쭉 늘어나야지 집값도 좀 안정세가 될 거고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다 좋아요.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3기, 4기, 5기, 6기 신도시 계속 생겨나겠지만 서울 강남 핵심지부터 집값 을 순차적으로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울 교통 핵심지의 대량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2호선에 이 많은 빌라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자, 다시 봉천동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 봉천동 달동네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행정동명을 예쁜 이름으로 2008년도에 싹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봉천 1동부터 11동까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워낙에 땅이 커서 이 보라매 공원 앞쪽에 살아도 봉천동이고 봉천역에 살아도 봉천동인데 낙성대 저 밑에 인원고등학교 쪽에 살아도 봉천동이었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 이름을 바꾼 것도 잘 했는데 구간별 동 이름을 붙여서 위치 파악이 편리해지게 된 것도 참 잘한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라매 공원 앞에 보라매동이 있고 봉천역 아래쪽으로 청룡동이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 밑에 쪽으로 낙성대동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죠. 인원고등학교 쪽 인원동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 위쪽으로 행운동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청림동 있고요. 봉천역 위쪽으로 은천동이에요. 봉천역과 서울대 입구역 사이에 중앙동이 있고요. 그 위에 성현동이 있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들로 다 바뀌었어요. 아직도 내가 봉천 몇 동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동명으로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행정 동명은 다 바꿨는데 봉천역은 아직도 봉천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로공단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름을 바꿨고 가리봉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역 이름을 바꿔서 지역 이미지가 진짜로 좋아졌거든요. 봉천역도 이름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남부순환도로니까 남부순환역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뭐 좋은 이름 없을까요? 댓글로 좀 남겨봐 주세요. 이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고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 사당을 지나서 방배동, 예술의 전당, 강남 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서울 남부권의 핵심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도로고
서울 좌우를 관통하는 도로 보여드리면 한강의 위쪽으로 강변북로, 한강의 아래쪽으로 올림픽도로, 그리고 서울 남부권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남부순환도로는 교통체증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에 서울 교통지옥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것이 이 남부순환도로예요. 초보 운전일 때는 영등포 로터리랑 남부순환도로 쪽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신림동 사는 친구네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새벽 2시에 여기 차가 막혀가지고 사당에서 신림동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새벽 2시에도 차 막히는 곳이 이 남부순환도로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요 서울대 입구역 앞에 쪽 갔었는데 현장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짠! 이런 모습입니다. 봉천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쪽 거의 다 온 모습이고 이게 오후 한 2시 정도 모습이에요. 봉천동 하면은 봉천역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주 옛날부터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가 봉천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이건 봉천역 3번 출구 쪽인데 이쪽은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주변으로 건물들은 많이 있는데 상권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해결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봉천동에 정말 큰 호재였는데요. 바로 강남순환도로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소화 쪽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관악 인터체인지 쭉 그대로 연결되면 사당 인터체인지 쭉 내려오면 서남 쪽으로 해서 양재동 코스트코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봉천동에서 이 관악 IC 쪽 이용하면은 사당 강남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고속화 도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봉천역 아래쪽 이 청룡동 쪽이 요 관악 IC의 호재를 그대로 받는 곳이에요. 당연히 서울대학교한테도 엄청난 큰 호재였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2016년에 이 강남 순환로가 개통이 되면서 남부 순환도로의 교통 체증도 조금은 해소가 되었어요. 봉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최고로 뽑는 게 관악산이죠. 요 관악 IC 쪽 서울대학교와 붙어있는 요쪽으로 관악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 진입로입니다. 봉천동과 붙어있는 게 요 관악산 등산로 입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등산에 관심이 없어도 투자지역 주변에 등산로가 있는지는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운동할 수 있는 곳,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 있는지 그걸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봉천동의 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땅 면적이 크기도 해서 디테일한 개발 상황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간단히 위치나 현재 상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 아래쪽 보시면 봉천역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봉천역 요 아래쪽으로 봉천 13구역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추진 예정되어 있는 곳이 13구역이에요. 그리고 아주 핫한 곳이죠. 현대시장 사거리 쪽 보면 요쪽 요렇게인데 봉천 413구역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고 920세대 GS건설 예정이에요. 그리고 핫한 곳이 이쪽이죠. 국사봉 터널 아래쪽으로 요 우측에 이렇게 보면은 봉천 412구역입니다. 총 997세대에 일반 분양 112세대예요. 지상 28층에 9개 동 예정이고요. 현대건설입니다. 24년 10월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에서 숭실대 넘어가는 쪽으로 봉천 14구역이 있습니다. 14라고 한번 써볼게요. 워낙에 큰 면적이라서 17개 동 예정이에요. 29층이고 1728세대, 조합원만 650명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공람 상태예요. 시공사는 아직 미정인데 봉천동 재개발 관련 구역들 생생한 현장 정보 알고 계시면 댓글로 꼭 좀 공유해주세요. 정말 많은 빌라촌들이 이제서야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 치는 곳이 오르막길 방향입니다. 경사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위쪽은 상도동 숭실대가 있는 쪽이에요. 아래쪽은 남부순환도로 2호선이 있는 쪽이고요. 주변 분위기도 잘 살펴보면 좋겠죠. 재개발 관련 얘기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 다음에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무슨 땅 구독을 꼭 해놔주세요.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설명드릴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곧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신림선이고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5월경에 개통 예정이에요. 개통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봉천동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림선 어떤 식으로 개통이 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대 앞에 관악산 서울대역입니다. 다음 서울 벤처타운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서원역 쪽으로 들어와요. 2호선 신림역으로 들어옵니다. 강곡역으로 올라오고요. 보라매 병원, 보라매 공원, 그리고 보라매역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역 지나서 대방역 지나서 여의도 색강역으로 그대로 올라가요. 서울 서남권을 통과하는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봉천동에서 요 신림역 쪽 이용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정거장이면 여의도까지 들어갑니다. 내년에 개통이에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교통 호재로는 서울 서부선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경전철이고 28년 정도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서울대 입구역 출발해서 은천 삼거리 봉천동 쪽으로 들어와서 상도동으로 올라와서 장승백이 지나서 노량진 여의도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여의도를 지나서 신촌, 연세대, 명지대, 세절까지 쭉 올라가는 서부선이에요. 봉천동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으면 신림역에서 신림선 타고 서울대로 이렇게 학교 가면 되고, 봉천동에서 공부를 두 번째로 잘했으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부선을 타고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전교 1, 2등 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봉천동으로 이사 오시면 돼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아니요, 꿈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옵니다. 제가 신림역까지도 현장 답사 갔다 왔었습니다. 신림역 3번 출구 앞쪽 모습이고요. 요 좌우로 지나가는 게 남부순환도로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대방 삼거리 쪽 가는 건데, 여기 신림선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개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신림역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개통했으면 좋겠네요. 남부순환 따라서 제가 쭉 걸어갔는데 요거는 봉천역 2번 출구 앞쪽이에요. 2호선 역세권인데 이렇게 봐도 막 상권이 형성되고 그런 모습은 아니죠. 편의점이나 롯데리아 뭐 이런 곳들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천동에서 놀거리 먹거리가 많은 것은 다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습니다. 봉천동 스세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 스타벅스 개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봉천동 스타벅스는 신림역 앞에 몇 개 있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서울대 입구역점, 서울대역점, 관악 서울대 입구 리저브점,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 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타벅스 갔었는데 이 세 군데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엔 스타벅스 서울대 역점 들어갔고 사람이 꽉꽉 차 있습니다. 상권이 많이 발달한 게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이고, 최근에는 이쪽에 샤로 숲길 보이나요? 이쪽으로 맛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봉천동 아파트 가격 지금 얼마 정도 하는데 평당가 얼마 정도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호가 나와 있는 기준으로 알아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때는 또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자, 대장아파트 이 편한 세상입니다. 봉천역이 이쪽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 편한 세상입니다. 2019년 2020년 사용 승인일인 신축 단지이고 108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 호가 14억이에요. 가격 깜짝 놀라셨나요? 봉천동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축이 되면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가 봉천동입니다. 그 옆에 110제곱미터 33평형이 14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 편한 세상이고, 봉천역과도 거리가 가깝고 강남 순환로 관악 IC와도 거리가 괜찮은 것이 이 편한 세상이고 봉천동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옆쪽으로 서울대 입구 아이원 아파트 있고 2006년 사용 승인일이라 입주한 지 꽤 되었는데 워낙에 이쪽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봉천동에서 아이원 아파트 산다 그러면 좋은데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75제곱미터 22평형이 매매가 10억 5천만 원입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자, 봉천역 위쪽으로 대단지 봉천 두산 1차 아파트 있습니다.
82제곱미터 24평형이 매매가 10억이에요. 봉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봉천동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경사도가 심하긴 한데 대단지고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초품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악 드림타운이고 109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가 11억 2천만 원이에요. 아까 이 편한 세상이랑 가격 비교해보면은 입지나 경사도, 역과의 거리 등 차이가 나는 부분과 가격의 차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좌측으로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110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10억 4천만 원입니다. 현대시장 사거리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막길 쪽이에요. 현대시장 붙은 쪽으로 관악 청광 플러스 원 한번 보겠습니다. 78제곱미터 23평형이 매매가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쪽도 현대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또 오르막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봉천동 땅이 커서 아파트 이것저것 가격 보면서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 빌라죠. 빌라가 많은 곳이에요. 2호선 주변 아파트 가격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2호선 물레동역 주변 아파트 가격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2호선 아파트 주변 시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관악구 봉천동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강남과의 교통이 2호선으로 이렇게나 편한 곳이 없고요. 여의도 구로 디지털 단지도 바로 근거리입니다. 그 관악구 중에서도 봉천동은 정말 좋은 입지고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곳이에요. 강남 순환선은 이미 개통이 되었고 신림선에다가 서부선 호재까지 이 두 개 노선까지 반영이 되면 그래도 1차 완성 정도입니다. 모두 완성이 되려면 이 많은 빌라촌들이 재개발이 다 돼야 돼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쭉쭉 들어오면 제대로 평가받을 곳이 이 봉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덕들이 너무 많은 곳이 봉천동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덕이 아닌 곳이 또 굉장히 많은 게 봉천동이에요. 항상 투자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관악구 봉천동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봉천동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봉천동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관악구 봉천동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